KBS 역사전환 그날 간신 2편 리뷰는 조선시대 간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사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임사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방송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이 윗사람한테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소인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의미 외에도 조선시대에서 소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욕이었다고 합니다. 군자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간신 1편에서 유자광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 임사홍은 더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아닌가요? 군자를 지향한 나라잖아요, 조선이. 근데 이 군자의 반대말인 소인 소리를 1년에 두세 번 꼴로 들었다. 그것도 지금 이게 이 성종실록하고 연산군실록에 있는 것들만 쳤을 때 이 정도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들었던 횟수는 못해도 좋기 한 1년에 10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유자광은 간신이라고는 했어도 이 소인이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임사홍과 유자광은 일단 10살 차이가 나고 거의 동시대에 정치를 했던 사이지만은 아무리 봐도 진짜 간신 중에 간신은 임사홍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쯤 되면 좀 이제 안타까운데 이 사실 연산군이 조선의 대표적인 망나니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연산군한테까지 소인 소리를 들었으니까 일단 임사홍이요 왕에게 바칠 미녀 그리고 말을 구해오는 채용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미녀를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함경도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들의 수준이 연산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서찰로 상황 보고를 이제 미리 합니다. 보험을 친 거죠. 거기서 연산군한테 한 방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뽑았으면 그 데려오면 될 것이지 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너 내가 좀 총애한다고 했더니만 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이 소인 같은 이라고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죠. 정말 굴욕 중에 굴욕. 지금까지 이제 찌질한 모습만 계속 강조된 임사홍인데요. 사실 근데 이 임사홍이 집안과 지식이 가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본인부터가 그 왕족의 손주 사위였고 아들 4명 중에 2명이 예종, 성종의 사위였어요. 진짜 로열 패밀리죠. 근데 이런 배경은 제쳐두더라도 임사홍이라는 사람 자체가 18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역할인 도승지까지 맡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1년에 두세 번 꼴로 소인 소리를 듣고 망나니한테까지 소인 소리를 듣는 그런 처지가 됐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이 임사홍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소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 붕당이라는 게 이 정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잖아요. 왕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국가인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조선 초기에서 이 붕당 행위가 굉장히 큰 죄였다고 합니다. 임사홍이 그런 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이제 뭐 어찌 뭐 가족의 힘을 빌려서 유배 생활은 2년 만에 마치게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관직도 못 맡고 그냥 변전치 않은 삶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소인 같은 최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임사홍이 조선시대 대표 간신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20년을 훌쩍 넘어서 26년 만에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임사홍의 집안이 굉장히 빵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사홍의 아들 중에 성종의 부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위죠. 이 부마였던 임승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딸랑이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임승재를 너무나 예뻐해가지고요. 궁에서 그 임승재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민가를 다 헐어버리고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오가고 그렇게 향락을 즐겼다고 해요. 임승재가 이제 조선시대 최초의 채용사라고 하니까 둘이서 어떤 부분에서 죽이 잘 맞았는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임승재가 그래서 상소를 올립니다.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였죠. 임사홍 복직됐죠. 그것도 병조판서로 화려하게 컴백. 26년 만에 권력을 다시 잡은 임사홍.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정말 이제
대놓고 그냥 소인, 간신 이 길을 걷기로 작심을 했나 봅니다. 주요 업적이 뭐냐면요, 연산군에게 바치는 기생의 명부를 집필한 거였어요. 대단하죠? 물론 그 아부만 떨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했던 거는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는 한 방 탁 쳐가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싹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 유명한 갑자사화가 임사홍에 의해서 주도된 거거든요. 임사홍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유자광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자광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자광도 사화를 주도를 했어요. 무호사화를 주도할 당시에 연산군한테 정식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왕조를 비난한 신하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임사홍은 어떻습니까? 왕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꺼내서 연산군을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간사하게 혀를 놀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갑자사화가 지나고 나서 연산군이 아무튼 이상했어요. 이미 다 지난 무호사화 때 일을 다시 들먹이면서 유배간 사람들까지 다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사홍의 둘째 아들이 껴있었거든요. 여기서 임사홍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연산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있을 것이냐. 이 소인 임사홍의 선택은 둘째 아들이 죽을 때요, 그 죽던 날에요, 집에서 고기 파티를 열면서 풍악을 울리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 임사홍한테 권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죠. 하긴 26년 만에 얻은 권력인데 앞뒤 안 가리고 아부 떨어가면서 겨우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놓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갔죠. 임사홍 아들 죽음도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더 이상 이성이라고는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산군이 사냥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연산군을 위해서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을 다 쫓아내고 갈아엎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아무튼 그 연산군의 흥청망청 생활을 조력했던 사람이 임사홍입니다. 앞에서 제가 임사홍이 소인소리를 실록에서만 111번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말까지 합친다면 아마 1조 1111억 아무튼 막 그 정도 숫자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사홍은요, 연산군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26년 만에 복직시켜준 은인인데다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높은 권력자였고, 자신보다 젊은 미래가 창창한 왕이었죠. 아마도 임사홍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연산군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죠. 나라가 이대로 가면 정말 무너지겠다 싶었던지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이 반정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사홍의 화려한 나날도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이행시를 남기고 싶어요. 간신 1편에 나왔던 그 유자광은 간신이라고 하기엔 간사한 모습이 좀 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싶었거든요. 근데 임사홍은 빼박 간신인 걸로. 야, 오늘도 역사전을 그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배우고 다른 분들께도 많이 설명하는 그런 착실한 안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